안녕하세요. 저는 융합인자학부 1기 이호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계공학과에 있다가 융합인자학부 1기로 온 정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융합인재학부 1기 박정인입니다. 기술을 통한 사회적 혁신 수업은 저는 문제 정의에 필요한 어떤 생각하는 근육을 기르는 수업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 수업에서는 일단 가이드가 일절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객의 니즈 파악부터 그 솔루션 기획까지 모든 단계를 팀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해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백지에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팀끼리 계속해서 토론하고 치열하게 솔루션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그 문제 정의를 하는데 필요한 그 생각하는 힘을 저는 많이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수업들은 어떠한 주제 혹은 공부하는 대상을 설정해 놓고 그것들을 배우는 시간이라면요, 이 수업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르게 여러분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를 정의한 다음 그것들을 실제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사실 주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관심사에 맞춰서 그것들을 어떻게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남들에게 어떻게 알리고 또 실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저희가 흔히 기술혁신 실험 수업이라고 부르는 수업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수업은 소규모의 연구 혹은 소규모의 스타트업이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팀원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부터 내가 어떤 걸 만들고 싶은지까지 다 스스로 결정을 해서 스스로의 역량으로 내가 만들어내는 목표를 스스로 정하고 그거를 이뤄내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하면 다른 전공 수업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어떤 목표를 정하시고 학생들이 그 목표를 따라간다고 하면은 이 수업은 이제 학생들 자신이 그 팀을 이뤄서 그 팀에서 목표를 만들고 그 목표를 그 팀 내에서 이뤄내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어떤 메커니즘의 알람을 좀 고안을 했어요. 그래서 알람 솔루션을 기획하고 실제로 알람메이트라는 알람 어플리케이션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이 알람메이트의 메커니즘은 일반적으로 알람은 사실은 굉장히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개인의 기상 상태를 각성시켜서 그냥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목표로 초점을 맞춰서 진행이 되죠. 근데 이제 저희의 알람 메커니즘은 사람들을 그룹화 시킵니다. 지인들끼리 알람을 공유하게 해서, 그리고 공유한 알람은 대화를 매개체로 사람들끼리 연결이 됩니다. 이 대화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시끄러운 알람 벨소리보다도 사람들에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확실한 기상을 유도하는 어떤 알람벨로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저희는 그걸 기반으로 이제 사람들이 알람을 해제하면 그룹방에 자동으로 초대가 되고 그 그룹방에서 사람들끼리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기상을 하게끔 하는 그런 알람메이트라는 알람 메커니즘을 고안했습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흡연자들의 금연 혹은 감연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스마트워치를 차듯이 저희는 새로운 형태의 팔찌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팔찌가 사용자가 언제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흡연을 하고 있는지를 감지를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흡연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흡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너 지금 하루에 이만큼 피고 있어, 혹은 너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담배를 피니까 너가 정말 금연을 하고 싶다면은 이런 상황이 다시 왔을 때 한번 경계를 해봐, 이런 식으로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주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저희 팀은 모두 다 담배를 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1학기 동안 이제 실제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점이 여러분들의 금연 시도를 망치고 있는지 혹은 어떤 점이 힘들었는지를 이제 조사를 했고요. 그것들을 바탕으로 지금은 그것들을 반영한 이제 팔찌, 그리고 이 팔찌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소개드렸던 알람메이트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기반으로 작성된 논문을 통해서 학회 발표를 한 경험이 있는데요. 기술혁신 수업
이제 포스트 프로젝트로서 이제 논문을 작성을 하고 이 논문을 그 작년에 한국 디지털 콘텐츠 학회라는 학회에 제출을 해서 그래서 그 학회에도 제가 직접 가서 발표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학회라는 것에 접했고 학회에 가서 발표하는 것도 처음이어가지고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했었는데요. 기술혁신 교수님이신 가연욱 교수님이 저희한테 이 논문은 너희가 연구자로서 머리 올리기 좋은 논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실제로 학회에 가서 발표를 하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연구자로서 머리를 올리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발표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자신이 어떤 연구한 것을 굉장히 자신 있는 태도로 그리고 또 애정 있는 태도와 함께 많이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설명할 때 있어서 되게 확신에 차서 설명하는 모습에 저는 사실 되게 감명 깊었는데 그런 모습에 저도 어떤 분야에 능통하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그 분야가 어떤 분야가 될지 되게 많이 고민을 하게 된 시간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나왔던 주제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어떤 URL을 기반으로 좀 US 사이트를 미리 탐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좀 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용접물을 3D 카메라로 이제 찍어서 그걸 머신러닝으로 어떤 오차를 줄이는 기법을 개발을 하는 되게 어떤 스페시픽한 그런 기법들을 많이 설명을 하는데 저도 그런 거를 좀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네, 그게 제 소감이었습니다. 진지한 에피소드는 아닌데 사실 이제 제가 청강생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인이가 발표하는 거를 봤었는데 사실 정인이가 좀 키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강단이 있었거든요. 강단이 이제 마이크가 이렇게 있었는데 강단이 되게 높더라고요. 제가 앉아 있었는데 정인이가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도 사실은 입이 여기 있으면 막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저는 약간 허공이 발표하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되게 그게 들으면서 되게 웃겼던 기억이 있네요. 약간 좀 반박을 하자면 제가 키가 작은 편이긴 하지만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발표를 할 때 구두를 신고 갔어가지고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갔는데 그 강단이 높진 않았는데 그 강단 위에 노트북이 올려가 있어가지고 노트북을 펼치니까 이제 제 얼굴이 살짝 가려진 거였는데 이제 호재 오빠가 앉아 있었기에 제가 잘 안 보였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데 혹시 키가 작으신 분이 학회를 가시면 꼭 구두를 신기를 당부드립니다. 꿀팁 있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느꼈던 에피소드 같은 거는 교수님과 함께 여행을 갈 수 있었다라는 게 이제 좀 재밌던 에피소드였는데요. 가연욱 교수님과 함께 제주도에 있었던 학회여가지고 제주도로 가서 그 비행기도 같이 타고 같이 밥도 먹으면서 교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게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좀 뻔한 이야기는 좀 하고 싶지가 않았고요. 종합인재학부가 저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조금은 진솔한 제 얘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융합인재학부한테서 제가 받았던 자극이 되게 결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영민이랑 마찬가지로 전과에서 이 학과에 왔다 보니까 이전 학과에서의 경험과 이 학과에서의 경험을 비교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전 학과에서 받았던 자극은 사실은 어떤 배우는 지식적인 측면에서의 자극이 되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냥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그걸 이해하고 어떤 과제에 적용하고 이 정도의 자극이 좀 많이 주를 이루었다면 융합인재학부에서 제가 받은 자극은 첫 번째로는 일단 저는 자기 성찰을 할 수 있게 정말 많이 자극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이전에는 자기 성찰과 되게 거리가 먼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융합인재학부에서 들었던 수업이 제 프로젝트의 수업에서 예를 들면 주제를 정하면서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나의 능력이 뭔지, 나의 관심 분야가 뭔지, 이제 팀원들과 토론을 하면서도 나의 의견은 뭔지 정말 끊임없이 저를 성찰하게 돼요. 그리고 또 강독 수업을 들으면서도 인간, 사회, 우주 이런 관련된 정말 어려운 책들을 읽으면서 진짜 똑똑한 친구들이랑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정재승 교수님을 비롯한 진짜 저명한 교수님들과 토론을 하고 또 그걸 또 글을 쓰고 이러면서 저를 많이 정제시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계속해서 쌓이니까 사실은 저는 정말 끊임없이 저를 많이 되돌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 경험을 기반으로 전 좀 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저는 좀 이 융합인재학부를 통해서 사실은 자신감을 많이 길렀어요. 특히 기술을 통한 사회적 혁신 실험 수업에서 저는 무언가를 실제로 만들어냈다? 그것도 정말 백지부터 시작해서 내 손으로 뭔가 해냈다라는 이 성공적인 경험이 정말 저한테는 핵심적인 경험으로 앞으로도 자리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전에는 좀 진로에 대한 불안감도 많이 있었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고 뭐 지금도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런 성공적인 경험이 하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앞으로도 뭘 해도 그래도 잘 해낼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이 좀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저한테는 융합인재학부가 저에게는 정말 빈말이 아니라 좀 터닝 포인트로 많이 작용을 해서 융합인재학부를 진학하는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좀 불안해하거나 내가 실제로 뭔가 성공적으로 뭔가를 해내고 싶거나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저는 정말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카이스트에 오고 싶어하는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친구들이나 현재 카이스트에 있는 신입생, 이제 진입할 학과를 선택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융합인재학부가 카이스트 설립 이념에 가장 적합한 학과이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어요. 카이스트 설립 이념 중에 3가지가 있는데 도전, 창의, 배려예요. 근데 저희 학과는 전공 수업 자체가 전공 수업이 다 도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책을 100권 읽는 것부터 시작해서 프로젝트를 하는 것까지 다 도전으로 이루어져 있고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학생들이 창의력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창의라는 설립 이념에 부합하고 또 창의라는 설립 이념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멘토 교수님과 함께 이제 정하고 그거를 개척해 나가야 하잖아요. 자신의 커리큘럼을 짜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배려는 융합인재학부는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이건 저는 융합인재학부 소속이니까 이제 카이스트에 있는 어느 학과보다 가장 끈끈한 그런 친분을 자랑하는 그런 학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학과 친한 학과 친구들과의 배려심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도전, 창의, 배려에 알맞는 카이스트 융합인재학부에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각자 다른 이유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고 그리고 각자 다른 어떤 목표나 꿈을 꾸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새내기 과정학부 친구들도 이 영상을 보고 또 중고등학교 아직 대학에 오지 않은 친구들도 이 영상을 보고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대학에 온다는 것은 그리고 대학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제 이전까지는 어떤 무엇을 배운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는 왜 이것들을 배우고 이것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지 그것이 뭐 연구 결과가 될 수도 있지만 직장을 가더라도 어떤 또 다른 간접적인 형태로 또 세상에 그런 아이템들을 내놓고 있는 것일 거고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와 왜에 대한 질문을 계속 끊임없이 하고 또 답해 나갈 건데 제가 이 학과에 오면서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질문하고 또 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고등학교, 중학교와는 다르게 대학교를 끝나면은 여러분들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어쩌면 어른이 돼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대학교가 어른이 되는 과정이라고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은 그 왜 그리고 어떻게에 대한 질문을 꼭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설령 융합인재학부에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 나름의 답을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융합인재학부에서 만나요. 끝.